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요. 일본이 어제 깜짝 긴축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통화 완화 정책을 기습적으로 일부 수정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였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0.25%를 넘지 못하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요. 즉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금융 완화 기조를 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날 기존 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10년물 국채금리 상한선을 기존의 2배인 0.5%로 올렸습니다. 놀라운 결정인 만큼 시장의 반응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배론즈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국채가 팔리는 것을 촉진시켰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일본의 소식이 나오기 전 약 3.589%에서 뉴스가 나온 후에는 3.682%까지 상승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마지막 보루였던 일본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부정적 신호로 보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이 통화, 채권, 그리고 주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서 큰 변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트레이더들은 일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피벗, 즉 정책 선회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S의 한 일본 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로다 총재가 차기 일본은행 총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했는데요. 하지만 정책 선회까지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일본 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수정 정도로 본다면서 일본은행이 채권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엔고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건데요. 마켓워치의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켓워치는 RBC 캐피털 수석통화 전략가를 인용해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특징 짓기보다는 금리 상단을 확장해 금리 급등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봤습니다. 시장은 놀라움을 감추진 못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본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엔화가 오를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일본의 금리 인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주요 경제족들이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 엔화 가치 상승에 계속 베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경제국들이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지지 않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부정적 해석도 있지만 그동안 초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철강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깜짝 긴축 행보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맞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유럽연합 에너지 장관들이 가스 가격 상한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유럽의 전월 가스 계약이 사흘 기준 메가와트당 180유로를 넘어설 때는 발생하는 가격 상한으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TTF 가격이 3일 동안 180유로를 웃도는 동시에 액화 천연가스인 LNG의 가격보다 메가와트아워당 35유로 이상 높은 상태가 이어질 때를 말하는데요. 한 번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지속됩니다. 이러한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유럽 그리고 각국 분석가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CNBC에 따르면 독일은 이전 비판적인 여론에도 이 같은 조치에 찬성했지만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금융 안정성과 공급 보장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면서 기권했는데요. 게다가 연구원들은 유럽연합이 내년 가스 공급이 막힐 경우 긴급시 상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언급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격 상한제 도입이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제인 LNG 쟁탈전을 초래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살펴보면
주요 LNG 수출국에서 아시아와 EU가 수입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이 상한선이 올해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낮은 TTF 가격 상한선은 시장 붕괴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수요 상한선이 없는 가격 상한선은 유럽의 가스 적자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지속적인 적자를 악화시킬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로라 에너지 리서치는 유럽 가스 시장에 위험을 더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마진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의 존재만으로도 더 높은 에너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싱크탱크 브루겔의 시몬 탈리아 피에타르 선임 연구원은 유럽 에너지 가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거나 올해 가격을 치솟게 한 긴축 공급을 완화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과연 이 가격 상한제 도입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이 계속해서 저희 매일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미국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시장 분석 박지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